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중인 평범한 유부녀예요. 저희 부부는 첫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있어요. 연애 때처럼 여전히 다정한 남편 덕분에 우리 부부는 연애 시절 분위기로 살고 있죠. 저희 남편은 구급대원이에요. 처음엔 옷에 묻혀온 핏자국에 놀라곤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할 정도죠. 사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여러모로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현장에 출동했을 땐 술에 떡이 된 환자가 몸에 손대지 말라며 난동을 부려서 주먹에 맞아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든 채 들어오기도 했어요.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죠. 그래도 남편이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일이기도 하고 힘들고 고대도 보람있어 하니까 묵묵히 남편 뜻을 따르고 있죠. 남편은 자기 몸도 힘들 텐데 휴일이면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데이트 가고 싶은데 없어? 장모님이랑 같이 공원 가서 점심 먹고 데이트할래? 이러면서 저를 먼저 생각해줘요. 평소에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고마우면서도 많이 안쓰러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남편이 쉴 수 있도록 괜찮다고 거절을 하는 편이죠. 남편은 저 외에도 챙기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제 친정 엄마죠. 엄마는 저희 옆동에 살고 계세요. 제가 결혼하면서 집을 나가게 돼서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시죠. 사실 결혼 앞두고 엄마 혼자 남기고 집을 나오는 게 너무 걱정되었어요. 뉴스를 보면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한 기사가 많잖아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말 못 꺼내고 있었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준 남편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죠. 딸 내외 신혼까지 빼앗을 생각은 없다시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선에서 타협을 했죠. 그래도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근처라고는 해도 혼자 지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은 적적해 하실 엄마를 위해 말티즈를 선물로 사드렸어요. 처음엔 강아지를 보시고는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하던 엄마는 이젠 딸처럼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계세요. 이쯤 되면 사위사랑은 장모가 아니라 장모사랑은 사위라고 할 만하겠죠. 사실 저와 엄마는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운 없게도 아름답지 않은 가정사를 겪고 자란 덕분이죠. 엄마와 제가 같이 산 세월은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꽤 풍족한 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셨죠. 대표 아들이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높은 직책을 맡고 계셨고요. 엄마는 결혼하고 1년 뒤 저를 낳았어요. 결혼 전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던 엄마는 결혼하고 바로 일을 그만두셨고 이후로는 살림과 육아에 힘쓰며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죠. 제가 저희 집안의 첫 아이다 보니 저는 가족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첫 손녀인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떠나버렸어요. 4살 무렵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날의 일을 기억해요. 모르긴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 가장 오래된 기억일 거예요. 그날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엄마의 옷차림이었죠. 평소와 달리 엄마는 외출복 차림으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제게 아침을 먹인 뒤 데리고 나갔죠. 그리고는 대문 밖에 대기해 있던 아빠 차에 올랐어요. 아빠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엄마는 절 아는 채 보조석에 앉았어요. 우리 가족을 실은 차는 어딘가를 향해 한참을 달렸어요. 그러다 도착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버스터미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고는 말없이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엄마 몸이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죠. 나중에 크고 나서야 그때 엄마가 울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희수야, 엄마는 우리 희수를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 잊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자 옆에 있던 아빠가 애한테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하냐며 기억해서 좋을 거 없다고 퉁명스레 말했어요. 엄마는 저를 떼어놓고는 뒷좌석에서 큰 캐리어를 꺼내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저를 뒤로하고 엄마는 그렇게 버스터미널 안으로 사라졌죠. 아빠는 울다 지친 제 몸 위로
안전벨트를 다시 채워주고는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저를 반긴 건 엄마가 아닌 낯선 여자였어요. 예쁘게 화장을 한 여자는 엄마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아빠는 뭐가 좋은지 웃고 있었어요. 희수야, 인사해. 오늘부터 우리 희수 엄마가 되실 분이야. 엄마라고 해봐. 저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울먹였고 아빠는 그런 저를 잡고 단호히 말했죠. 이제는 이 아줌마가 희수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고 말도 잘 들어야 해. 알았어?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아빠는 저를 달래주지 않았죠. 그렇게 새엄마와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새엄마는 나름 엄마 노릇을 한다고 노력했지만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게 서툴었어요. 아빠가 도우미 아줌마를 고용해주고 나서야 상황이 조금 나아졌죠. 엄마를 찾으며 많이 보챘던 저는 시간이 지나자 이런 상황이 적응이 되었고 언제부턴가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5살부터 유치원도 다니며 친엄마를 잊기 시작했어요.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새엄마가 임신을 했고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동생을 낳았어요. 동생은 남동생이었어요. 아빠랑 할머니가 아들이 나왔다고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동생이 태어나고부터 저를 대하는 새엄마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동생의 첫 돌 이후예요. 어느 순간부터 새엄마는 동생 기저귀 가는 것부터 분유를 타주는 것까지 제게 시켰고 제가 먹은 건 저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했어요. 방 청소도 물론이었죠. 말 그대로 못된 계모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이미 새엄마를 엄마의 존재로 인식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새엄마는 남동생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다가도 제게는 싸늘하게 대했어요. 뭐하고 서 있어? 들어가 숙제해. 공부하든가. 할 거 없으면 잠이라도 자. 늘 이렇게 날카롭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하루는 동생이 너무 울길래 배가 고픈가 싶어서 이유식을 찾았는데 새엄마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버럭 질러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애한테 아무거나 먹이려고? 그러다 내 아들 탈라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새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닌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친엄마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같이 산 시간은 새엄마가 더 길었지만 역시나 내 엄마는 친엄마뿐이었죠. 이런 일들은 아빠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회사 일로 바쁜 데다 무엇보다 새엄마는 아빠 앞에서만큼은 제게 천사 같은 엄마로 변했거든요. 아빠가 남동생에게 빠져있기도 했고요. 내가 결혼은 잘했지. 당신처럼 애들 잘 돌봐주는 사람이 어딨어? 아빠는 새엄마의 본 모습을 몰랐거든요. 이런 상황에 제가 새엄마 실체를 폭로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저는 방과 후 친구네 집에 가거나 도서관에 있다가 최대한 늦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늦게 들어가면 늦었다고 타박을 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참을만 했거든요. 고생을 하면 금방 애늙은이가 된다고 하더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 목표는 1등이 아닌 독립이었어요. 정확히는 새엄마한테서 벗어나는 거였죠. 아빠는 새엄마처럼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점점 제게 무관심했어요. 떠난 아내가 남기고 간 딸보다는 사랑하는 현재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더 소중했겠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친가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관심이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새엄마한테 너무 들볶여서 그런지 차라리 무관심한 게 낫더라고요. 독립을 하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쭉쭉 오르더라고요. 물론 제 성적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아빠는 단 한 번도 성적표 나왔냐는 말조차 하지 않았죠. 고등학교에서도 늘 전교 5% 안에 들었어요. 당연히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교에 지원을 했죠. 남들은 공부만 해도 힘들다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집도 잘 살면서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냐고 했지만 전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빠가 다달이 넣어주는 용돈과 명절에 받은 용돈들도 모조리 저금을 했어요. 거기에 알바를 해서 번 돈까지요. 다행히 저는 지원했던 명문대에 합격을 했고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합격 통지서를 내밀자 놀라더라고요. 그럴만 했죠. 제 성적도 몰랐으니까요. 우리 딸 합격한 거야? 이런 명문대에 지원했는지 몰랐는데 역시 우리 딸이네. 희수야 정말 고생했다.
아빠, 우리 희수가 너무 자랑스럽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더니 명문대에 들어갔다니 우리 딸이라더군요. 그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옆에 있던 새엄마는 못마땅해 했죠. 모르는 소리 말아요. 요즘은 4년제 졸업생 취업률이 더 낮다고요. 차라리 기술이나 배워서 취직하는 게 빠르지. 명문대는 무슨. 부러우면 지는 거란 말처럼 새엄마는 절대 지지 않으려 부럽지 않은 척을 해댔어요. 아빠, 저 기숙사 신청했어요. 안 되면 자취라도 할 생각이에요. 그래? 그런 거라면 걱정 마. 딸이 공부한다는데 이 아빠가 그 정도 못 해주겠니? 얼마든 말만 해. 아빠는 신이 나서 뭐든 다 해줄 것 같았어요. 기숙사 추첨해서 떨어진 저는 대학가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학교가 본가랑 거리가 있다 보니 보기 싫은 인간들도 안 봐도 돼서 좋더라고요. 공부나 시험 핑계로 집에 안 가도 되니 제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죠. 학교 생활은 꽤 즐거웠어요. 2학년 무렵 친구한테 소개받은 남자와 연애도 시작했고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동기 친오빠의 친구였어요. 저보다 연상이고 당시 막 구급대원이 된 사회초년생이었죠.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든든한 오빠 같았거든요. 사귄 지 2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 퇴근에 맞춰서 남자친구 일터로 가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였죠.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조금 기다려줄 수 있어? 저는 그러겠다고 하고 근처 카페에 있겠다고 했어요. 카페에 앉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데 맞은편 빵집에서 남자친구가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손에 큰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통화를 하며 어딘가로 가더군요. 통화하는 내내 환하게 웃는 게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심박수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카페에서 나와 남자친구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나름 조심하며 뒤를 쫓았어요. 한참을 따라가 보니 슬슬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둘러보니 낯선 동네에 들어와 있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쪽방 밀집 지역인 것 같았어요. 주변 집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된 낡은 빌라였죠. 그 순간 남자친구가 어느 빌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빌라로 들어가 계단 벽에 붙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케이크네?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이어 남자친구 목소리도 들렸죠. 생일인데 당연히 케이크는 먹어야죠. 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이 남자를 의지하고 살았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라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서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라는 물음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왕좌왕하는 게 바람피다 걸린 유부남 그 자체였어요. 왜 벌써 나와? 더 있다 나오지 그랬어? 그래도 나랑 약속은 지키라고 했나 봐. 제 날카로운 질문에 남자친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희수야, 아니야. 오빠 말 좀 들어봐. 제 팔을 잡으려는 남자친구의 손을 저는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다 설명할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나왔어요. 준석군, 지갑 놓고 갔어요. 지갑. 그 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고 제 시선이 닿은 계단 위쪽에는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그런 여자는 아니었어요. 주름진 얼굴의 중년 여성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지갑을 받아들고는 저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저희를 불러 세웠죠. 놀랍게도 오빠가 아닌 저를 말이에요. 희수야, 희수 맞지? 저는 제 이름을 부른 그 여자분을 올려다봤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분이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지 뭐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희수야,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 황당했어요. 엄마라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래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보여주었죠. 그건 4살 무렵의 제 사진이었어요. 엄마와 헤어지기 전에 화단에 앉아 찍었던 사진이었죠. 어떻게 제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엄마라니까. 내가 네 엄마라고. 그제야 저는 오래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엄마가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요. 나를 끌어안고 엄마를 잊지 말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정말 엄마야? 진짜 내 엄마야? 엄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그리워했던 엄마를 마주하자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어디까지나 엄마는 날 버렸으니까요. 저는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 저를 남자친구가 가로막았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은 들어봐야지. 아무래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는 풀어야 할 거 아냐. 제 가정사를 모르고 있던 남자친구는 이 상황이 그저 오해에서 빚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낮게 한숨을 쉬고는 그간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에게는 해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요. 이제 알겠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오빠, 그러니까 나 여기서 그냥 가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제 얘기가 끝나자 엄마는 눈물을 그치고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정말 그 여자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어? 네 아빠는 쥐뿔도 관심 없었고? 제게 다그치듯 묻더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엄마는 못돼 처먹은 인간 같으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가 널 데리고 나오는 건데 라고 말하며 울먹였어요.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엄마랑 같이 살 수도 있었다는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얘기해 줄게.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남자친구가 저를 잡아 끌었어요. 저도 못 이기는 척 집 안으로 들어갔죠.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자리에 앉자 엄마는 제가 모르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요. 네 아빠랑 그 여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내가 네 아빠 회사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였어. 너무 웃긴 게 직원들도 다 알고 있더라. 네 아빤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회사 내에서 지위가 있으니 대놓고 뭐라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야. 회사 사람들이 나를 보던 그 치근한 눈빛들이 아직도 기억나. 비록 내가 고아에 가진 것도 없었지만 자존심은 있어서 네 아빠한테 이혼을 요구했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고 하더라. 대신 넌 못 준다면서. 내가 바람난 아빠 밑에서 내 딸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그러더라. 이혼하면 무슨 능력으로 애를 키우고 가르칠 거냐고 하는데 그 말에 흔들렸어. 양육권만 넘기면 널 평생 공주처럼 키울 거라고 그러더라. 널 위해서라도 그러는 편이 낫겠다 싶었어. 그런데 그게 다 계략이었어. 회사 이미지 때문에 자기가 양육권을 가져가야 했던 것 같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로서 네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에서 자라는 게 좋다고 판단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떠난 거야. 이혼한 뒤 엄마는 여기저기를 떠돌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다가 지금은 이곳에서 동네 상가 청소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 지금까지 저만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살아온 그간의 삶은 너무도 비참했어요. 얘기를 듣고 나니 엄마가 너무 가여워서 그대로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도 같이 우셨죠. 그동안 엄마와 내 인생을 갈갈이 찢어놓은 아빠와 그 상간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 난 엄마가 엄마 행복 찾아서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처음엔 엄마가 그리웠다가 언제부턴가는 믿고 원망스러웠어. 엄마가 힘들게 산 것도 모르고. 엄마는 오히려 엄마 없이도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희수가 잘 자라서 대학도 들어가고 준석군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내 생명의 은인이 내 딸 남자친구라니. 어쩜 이런 인연이 있니? 남자친구는 제게 엄마와의 인연을 얘기해 주었어요. 아주머니는 내가 첫 출동 나갔다가 만난 환자셨어. 상가 건물에서 과로로 쓰러지셨거든. 그 후로도 마음에 걸려서 가끔 들여다보고 병원도 같이 다녀드리다 보니 이모 조카처럼 지내게 된 거지. 암으로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그날 저는 엄마 집에서 생일 케이크에 초도 켜고 같이 저녁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엄마 품에 안겨 잠들 수 있었어요. 엄마 품은 정말 따뜻했어요. 다음날 저는 남자친구를 뒤에 달고 본가로 갔어요. 목적은 하나였죠. 우리 모녀를 생이별시킨 장본인과 인연을 끊는 거였죠.
집에 가보니 마침 세 식구가 다 있더군요. 새엄마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쌍욕으로 터져나왔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험한 욕들을 상간녀 얼굴에 대고 퍼부었어요. 그 욕을 들은 아빠는 제게 소리치더군요.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아빠가 나한테 뭘 가르쳐줬는데? 가정 있는 남자가 상간녀랑 붙어먹고 조강지쳐 버리는 거? 아니면 유책 배우자 주제에 자식을 빌미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와이프 내쫓는 거? 그것도 아니면 상간녀한테 자기 딸이 구박받는 거 보고 모른 척하는 거. 도대체 뭘 나한테 가르쳤는데? 이 여자가 욕먹는 건 그렇게 참기 힘들고 딸한테 무관심한 건 쉬웠구나. 하긴 그러니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겠지. 나 엄마 만났어. 아빠가 무슨 말로 엄마 속이고 내쫓았는지 다 들었다고. 희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내가 더 들을 게 있어? 저 상간녀랑 저 여자 아들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이고 학창시절이고 내내 이 집에서 나갈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 알아? 그때 방에서 남동생이 나왔어요. 상간녀는 얼른 남동생을 내보냈어요. 애가 듣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네 엄마가 능력이 없어 남자 뺏긴 걸 나더러 어쩌라고. 왜? 당신 과거 애한테 들킬까봐 겁나? 그러게 인생 똑바로 살지 왜 그렇게 해프고 더럽게 살았대? 쪽팔리게. 근데 어쩌나? 나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얘기 주구장창 하고 다닐 건데? 당신 아들 졸업식장에 가서도 하고 당신 아들 첫 출근 날 회사에서도 하고 당신 아들 결혼식장에 가서도 할 거라고. 당신이랑 당신 아들 고개 못 들고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입 닥치고 살아. 새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였죠. 지금껏 잠자코 있던 남자친구가 아빠한테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처음 뵙는 자리가 이런 자리라 유감입니다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뵙는 자리인 것 같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희수 졸업하면 결혼할 생각입니다. 희수 어머니도 모시고 살 생각이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희수 눈에서 눈물 빼는 인간들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다시는 희수 보고 살 생각 마세요. 결혼식에도 오실 생각 마시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이후 살던 집을 정리해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빠로부터 엄마가 받아야 할 몫에 위자료도 받아냈죠. 아들 결혼식장까지 찾아가겠다는 말에 겁을 먹은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주라고 했다나 봐요. 인생은 더럽게 살았어도 자기 자식 걱정은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취직을 하게 되었고 얼마 뒤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벌써 결혼 1주년이 되어가네요. 시간이 쏜살처럼 빠르다고 하더니 요즘 특히나 실감을 하게 돼요. 다시 만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가끔 겁이 나거든요. 남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했던 일상이 제게는 사무치게 그리워해야만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사랑하는 엄마와 든든한 남편과 함께 꿈같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이 시간을 오래오래 누리며 살아보려고 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